출퇴근하면서 죽을 것 같아서 몸이 너무 안 좋다. 화요일하고 오전 있잖아. 지금 뭐 대치동 가는 애들은 어떻게 가냐? 버스 파업해서 어떻게 갔어? 가는 데가 없나? 지하철. 그러니까 원래 강사들은 이제 너네 계약하면 오전에 출근해. 근데 방학 때는 이제 오전 출근하잖아. 오전에 이제 미연 씨가 사당을 살아가지고 너는 사당 그 지옥철 안 타봤지? 사당 지옥철 알아? 2호선에 4호선에 그냥 사당은 지옥인데 와 거기서 진짜 아침에 지하철 타고 오느라 버스 타고 첫날에는 자전거 타봤거든. 빈파크에 자전거 타다가 그때 나 진짜 늙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 자전거를 내가 한 20분 타고 왔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체력 회복이 안 돼. 그거 하나 때문에. 와, 진짜 늙었다는 게 느껴져. 할 수 있어. 가보도록 할게요. 정신 차리고 정신을 차려볼게. 정신 차려볼게. 그 다음 앞쪽으로 넘어가서 노트 좀 더 진행하도록 할게. 공간이 없으면 그냥 7쪽 밑에다가 살짝 방갈라가지고 노트를 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쌍곡선의 평행이동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포물선도 평행이동하고 타워도 평행이동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땐 평행이동의 핵심은 뭐냐면 원래 상황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 타원의 평행이동도 원래 상황인데 이 상황은 일단 무조건 만들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초점의 좌표가 뭐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아니야? 그러면 중심과 초점 사이 거리가 얘지 얘. 그럼 얘가 평행이동을 해도 얘가 평행이동을 해서 이 중심이 옮겨져도 이 길이 자체는 필요 일정하다라는 거고 이 길이와 이 길이 합이 2로 일정하다라는 거 이걸 찾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평행이동한 상황을 이 친구로 바꿔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쌍곡선도 똑같아요. 또 일반적인 상황이 있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이런 쌍곡선이 있어요.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대다수 이제 수능이나 평가원이나 교육적 기출 문제들을 보면 포물선도 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오케이? 타원도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에서 너네 문제 풀면서 a가 큰 거, 즉 초점의 좌표가 x축에 있는 게 가장 많이 나왔지. 그다음 쌍곡선도 얘가 가장 많이 나와. 얘가 뭐가 아닌 거? 마이너스 1이 아닌 거. 그리고 수능평가원 기출문제를 보면 무조건 이거 세 개에서 끊기거든. 근데 학교 내신 출제를 솔직히 말해서 15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 2009 교육과정 이렇게 교육과정이 몇 번 바뀌었냐면 3번 바뀌었거든. 최신에. 응? 근데 너네는 지금 2022 교육과정은 처음으로 하는 시대잖아. 맞지? 2015 교육과정은 이전 시대였고 그다음 2022 교육과정으로 가면서 이제 수능에서 기하가 지금 삭제된 이적투도 삭제된 상황인데 근데 2025에서 2022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을 때 대다수 모든 학교가 기하가 절평으로 시행을 했거든. 그래서 이 지음의 내신 기출이 너무 쉬워요. 절평시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평도 똑같이 지금 이 세 가지 포맷으로 항상 출제를 해왔어. 근데 이 2009하고 2015 시대에서는 수평교 기출문제는 얘로 나오긴 하지만 내신에서는 원래 문제가 얘였으면 이 친구를 얘로 바꿔버려.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이 친구였으면 얘가 크게 그 기출문제들을 그냥 숫자 변형을 해버린다. 혹은 이
이 친구를 무슨 이동시켜버려? 평이동시켜버려. 그러니까 원래 문제랑 똑같은데 풀이 과정은 똑같은데 원래가 수평수에서 얘였다면 이 친구에서 얘네들 역전시키거나 혹은 이 친구 평이동해가지고 문제 변형을 많이 했던 시대야.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이제 2022에서 기아가 다시 상평으로 바뀌었던 시대에서는 또 이런 뉘앙스를 조금 많이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뭔지 이해돼? 그래서 평이동이 내신에서는 조금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 그럼 모르죠. 근데 원래는 좀 봐봐야 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세화여가 지금 기아를 2-1에 치르죠. 다른 학교 거의 대다수 학교 뭐 상문, 서울, 뭐 세화 이런 데는 다 2-2 때 기아를 치르긴 하는데 이 2-1 때 이 기아를 치르는 학교의 내신 스타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 쉽게 될 것인가 어렵게 될 것인가. 근데 이 뉘앙스에 따라서 이제 미적2도 미적2는 원래 상평이었는데 이 미적2가 수능에서 배제가 돼버렸지. 그래서 미2가 어떻게 나올지가 막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 뭐에 좀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이 행렬의 출제 방향성으로 좀 유추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이 행렬 기출 문제가 그러니까 공수에서 이 행렬 문제가 모든 강사들이 다 쉽게 출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다수 학교들이 생각보다 쉽게 출제가 됐어. 생각보다 그냥 곱하기 연산 정도.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는 뭐 영인자 찾거나 곱셈 공식, 그러니까 곱셈의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정도 딱 건드리는 느낌? 이렇게 출제를 해왔는데 원래 행렬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 학교가 딱 2학교가 있었거든. 한 학교가 어디냐면 서울이야. 서울. 그리고 상무는 행렬 너무 쉽지 않아. 세화도 행렬 그렇게 어렵게 안 됐잖아. 맞지? 그 다음 한 학교가 반포야. 근데 이 2학교에서 행렬을 어렵게 어떻게 출제했지? 서울도 똑같고 반포도 똑같고 세화여도 마지막 행렬 문제 그 경우의 수랑 결합해가지고 교과서 문제 출제를 했었잖아. 이 반포고하고 서울고가 다 이제 경우의 수랑 결합해가지고 어렵게 출제를 했었거든. 반포고 폭탄 문제. 서울고는 이제 순서상 찾는 문제였는데 이런 거를 조금 유추해가지고 이번 기아의 첫 시대를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어려운 학교는 생길 거야. 근데 그게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다. 어려워질 수 있다 충분히. 그걸 조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쌍곡선의 평행이동입니다. 그럼 이 친구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쌍곡선이 그려지지. 됐지? 그럼 한번 적어보자. 중심은 몇 콤마 몇이야? 0,0이지. 맞지? 오케이? 그 다음 초점 말고 꼭지점부터 찾아볼까?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야? a, 0이고 마이너스 a, 0이지. 여기까지 찾을 수 있죠? 맞지? 그 다음 초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지? 초점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0.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0. 여기까지 찾을 수 있지. 맞아 안 맞아? 오케이? 그 다음 쌍곡선에서 중요한 게 주축의 길이였죠. 주축의 길이는 2a. 이 정도 이제 빠르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기본이야. 됐지? 그 다음 점근선의 방정식도 쌍곡선에서는 독특하게 중요했죠. 이 네 가지는 처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맞지? 근데 이 점근선이 중요했지. 그럼 원래 쌍곡선의 점근선은 a분의 bx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좀 두 개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 괜찮니?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이제 어디를 중심으로? 중심을 중심으로 x축으로 뭐만큼? n만큼, y축으로 뭐만큼? n만큼 평행이동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쌍곡선을 이렇게 그려낼 수 있겠지. 괜찮아? 그러면 평행이동 시키기 전에 쌍곡선의 방정식이 얘였죠. 근데 이 친구를 x축으로 뭐만큼? n만큼, y축으로 뭐만큼?
m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천천히 쓸게. 시키면 x 대신에 x-m을 집어넣고 y 대신에 y-n을 집어넣어서 다음과 같이 쌍곡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니? 맞아? 그러면 충분히 첫 번째 중심은 뭘로 옮겨져? 중심은? 이렇게 쓸까요? 중심은 뭘로 옮겨져? 원래 0,0이었지만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을 했으니까 중심은 m, n으로 옮겨지겠지. 당연한 거죠. 그 다음 꼭지점은 어떻게 옮겨지죠? a 플러스 m, n 그 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m, n으로 옮겨지겠지. 정해놓지 않지? 그 다음 똑같이 초점은 뭘로 옮겨져?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m, n 그 다음 루트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m, n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주축의 길이는 2a로 뭐하다? 변하지 않는다. 불변한다. 그 다음 점근선의 방정식도 동일하게 평행이동이 될 거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x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겠지. 이 정도는 충분히 빠르게 적어도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문제 내에서 얘를 물어본다면 내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바꿔서 얘를 찾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좋을 것 같아. 얘를 공식화해서 암기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중요하지 않아. 이해되겠어? 근데 평행 이동을 했다고 해서 중심만 바뀌지 쌍곡선의 성질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a가 되고 길이 자체가 a가 된다는 건 전혀 바뀌지 않아. 그 다음 초점을 찍었을 때 여기 길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바뀌지 않아요. 동일하다고. 그 다음 똑같이 초점 찍었을 때 이 두 녀석의 거리의 차가 뭐로 일정하다? 주축의 길이로 일정하다도 바뀌진 않는다. 이걸 좀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괜찮니?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괜찮죠? 근데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 친구를 뭐 한 형태가 나와? 전개한 형태가 나와. 오케이? 그럼 전개를 해주시면 똑같이 ax제곱 더하기 by제곱 자 뭐가 만들어지겠니? cx 플러스 dy 플러스 뭐? 2는 0이라는 다음과 같이 x와 y에 대한 2차식 형태가 만들어지겠지. 맞아? 근데 쌍곡선은 독특하게 이 a와 b의 부호가 뭐 해야 돼? 달라야겠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a, b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면 쌍곡선이 되면 안 되죠. 0보다 작아야죠. 부호가 달라야 돼. 괜찮지? 근데 만약에 a, b의 부호가 뭐 하다네? 같다면 뭐가 돼버리는 거야? 여기 플러스 있는 게 뭐였어? 타워. 그러니까 타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괜찮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온다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그다음 원래 의의 상태를 찾아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로 기억하죠. 얘를 공식화해서 암기해봤자 문제를 풀면 별로 쓸모가 없을 거야. 괜찮지? 그럼 여러분이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몇 번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필수 예제 10번을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럼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럼 m의 값은 뭐가 되고? m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 n의 값은 뭐가 되죠? 1이 되고 a제곱과 b제곱은 이 친구니까 정답은 그냥 오, 괜찮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전혀 어렵지 않다. 그럼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2차 각선의 접선이라는 기능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80. 오늘 하면 2차 곡선은 좀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공간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음 주가 진짜 이제 기아의 첫 고비가 될 수 있다. 야, 중학교 1-2 때 자유학기제 했던 자유학기제였어? 다 자유학기제였어? 그래서 애들이 공부하려고 했지. 학년제라고 그러나? 자유학년제였어? 내신 안 보잖아. 그래서 애들이 1-2 공간 비용이 붙었네. 1-2가 공간 비용이 기본이래. 그래서 1-2 내용도 좀 하긴 할 겁니다. 한번 마지막 2차 곡선의 마지막 이야기, 접선 이야기 좀 가보도록 할게요. 이 2차 곡선의 접선은 너네가 공수에서 공부를 했던 원의 접선과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가고 혹은 어떤 녀석의 접선과도 똑같으냐면 미적에서 공부했던 이 다항함수의 접선과도 똑같은 스토리로 연결이 돼 있을 거든. 오케이? 기본적으로 접선을 구하라고 하면 이 세 가지 형식을 무조건 알고 있어야겠지. 첫 번째 뭐를 할 때? 기울기를 알 때. 맞지?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뭐를 할 때? 접점을 할 때. 세 번째는 뭐를 할 때? 외부점을 할 때. 외부점에서 풀었어. 무조건 접선 이야기는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죠. 너네가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도 이 세 가지로 들어가는 거고 미적분에서도 접선을 할 때도 충분히 이 세 가지로 충분히 해석을 했던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건데 그 이전에 이 원의 접선을 증명을 하는 과정을 너네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니? 두 가지 방식이 있었지. 첫 번째, 그러니까 원이라는 친구가 있고 다음 같은 이 접선을 조사하고 싶어. 그럼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어떻게 풀었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랑 같다? 반지름을 같다. 이게 압도적으로 빨랐지. 하지만 교과서를 보면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이 원이라는 친구는 x와 y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 다음 이 직선은 x와 y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그럼 얘네 둘이를 연립하면 몇 차 방정식이 나와? 2차 방정식이 나오지. 그 2차 방정식이 뭘 통해서? 판별식을 통해서. 판별식이 0이 된다면 x값이 하나니까 접점도 하나니까 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2차 곡선의 접선의 모든 유도 과정은 연립후 판별식이야. 근데 너네가 연립후 판별식을 한 번쯤은 해봤다면 굉장히 곤혹스럽다는 걸 느낄 수 있어. 뭔지 이해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기하 교과서 내에서 이 2차 곡선의 접선은 완벽하게 공식화를 해놨어. 뭔지 이해돼? 당연히 교과서 내에서 이걸 유도해요. 하지만 문제를 풀 때 이 유도 과정을 쓰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 하나는 보여줄 건데 나머지는 안 보여줄 거거든. 어렵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뭘 해놨다고? 공식화를 해놨다고. 그래서 이 파트는 거기 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적혀있지. 그 9페이지에. 맞아? 맞지? 그냥 이거를 외우는 게 핵심이야. 여기는 별다를 게 없이 뭐 하는 게 핵심이라고? 외우는 게 핵심이야. 오케이?
아니 원의 접선의 방정식 뭐였어요? 야, 기울기가 m이야. 그럼 중심이 원점이야.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 y는 뭐였어? mx 기억 안 나? 플러스 마이너스 뭐였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었지. 그러니까 m에 해당되는 y절편이 있었잖아. 얘를 외워서 썼잖아. 어? 아 점집거 써도 되지만 외워서 쓰는 걸 교과서에서 강조를 했지. 어? 하지만 타원이나 포물선이나 쌍곡선은 점집거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진짜 압도적으로 공식을 외워야 돼. 괜찮니? 그럼 거기 그 8페이지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어떻게 하는 게 2차 곡선과 직선 사이 위치 관계를 구할 수 있는 그냥 쉬운 방식, 교과서에서 서술하는 방식이다라는 내가 적어놓은 거야. 연립해서 2차 방정식 만들고 판별식 처리하면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 9페이지에 있는 이 공식들을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은 10페이지에서 같이 노트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거야. 괜찮아? 뭔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첫 번째, 기울기를 알 때 공식부터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부터 해볼 거냐면 포물선부터 해볼게. 근데 지금 공식 자체는 다 중심이 원점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야. 포물선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럼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뭐 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이 뭐 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이 몇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다음과 같이 만나지 않거나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는 연립부 판별식인 거야. 맞지? 근데 우리는 뭐에 집중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판별식이 0인 이 접하는 상황이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는 거지. 괜찮니? 돼요? 유도 과정 보여주면 어떻게 유도할 수 있냐면 y제곱은 4px지. 맞아? 오케이?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작성할 수 있는데 나는 m을 할 때 이 n이라는 친구를 p와 m으로 나타내는 거야. 뭔지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똑같아요. y 자리에 뭘 대입해? mx 플러스 n을 대입을 해. 그 다음 4px라고 만들어. 그럼 x에 대한 무슨 방정식이 만들어졌어? 2차수 방정식이 만들어졌지. 그럼 2차수 방정식을 정리하는 거야. m제곱 x제곱 그 다음 2mn 마이너스 2px 집중 플러스 n제곱은 0이라고 다음같이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여기가 돼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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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지만 교점이 하나이니까 접할 거 아니야? 판별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짝판 쓰기.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괜찮아? 됐지? 됐지? 그럼 이 친구를 전개를 해주면 그래도 m제곱 n제곱은 사라지네. 그래서 마이너스 4에 mnp 플러스 4p 제곱이 0이 된다는 거 괜찮아 괜찮아? 돼요? 그럼 이 친구를 뭘로 정리할 거야? n으로 정리하겠지. 맞아? 그럼 n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m분의 뭐가 나온다? p라는 친구가 나온다. 괜찮니? 그럼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이거를 다 하는 건 오바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접선 공식을 이렇게 외우는 거야. y는 뭐? mx 플러스 m분의 p가 된다는 거를 암기하셔야 된다. 첫 번째 공식. y는 뭐? mx 플러스 뭐? m분의 뭐? p. n분의 뭐? n분의 뭐? p. n분의 뭐? p. n분의 뭐? p. 외우셔야 돼요. 계속 반복하고. n분의 p. 뭐라고? 뭐라고 했니? 뭐라고 했지? n분의 p라고 했지? 맞지? 뭐라고? n분의 p? 아니 외우세요. 뭐였냐? n분의 p. 됐지? 그럼 타원 쪽으로 갈게. 그럼 다음과 같이 중심이 원점이고
주축이 2a, 단축이 2b인 타원을 하나 딱 그렸어. 그리고 나서 평행 이동되면 진짜 나쁜 사람. 학교에서 또 많이 안 해. 오케이? 원점 위주로 많이 내긴 할 거야. 그치? 그럼 이 상황도 타원의 방정식 어떤 친구랑 여기다 적을까? 타원의 방정식 a제곱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친구랑 y는 뭐? mx 플러스 n을 연립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여기서부터 2차 방정식이 끔찍해질 거야. 끔찍하지. 맞아? 숫자 들어가면 그래도 할만하긴 한데 여기서는 끔찍하다 말이지. 그럼 여기서 똑같이 판별식은 0을 써주면 n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정리되냐면 오케이? 그럼 같이 한번 써보자. n이라는 친구 a제곱 b제곱 적어. 이렇게 적어줘. a제곱 b제곱 적어. a제곱 b제곱 적어. 됐지? a제곱 b제곱 적어. 뭐 적으라고? a제곱 b제곱 적으라고. 됐지? 돼요? 그 다음 a제곱 앞에다가 m제곱을 곱해. 됐지? a제곱 앞에다가 뭘 곱해? m제곱을 곱해. 됐지? 됐지? 그 다음 타원이니까 이 친구를 플러스로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초점은 마이너스였지만 접선은 플러스다. 됐지? 오케이? 그럼 정리 다시 한번 할게. 여기서 다음과 같이 기울기 m을 알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든다? mx 플러스 엄밀히 따지면 마이너스도 붙어. 왜 그러냐면 타원이라는 친구는 볼록성에 의해서 기울기가 m일 때 접선이 몇 개 만들어지니까? 몇 개 만들어지니까? 2개 만들어지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뒤에 y절편은 뭐라고? 루트 뭐 적어? a제곱 b제곱 적어. 됐지? 그 다음 a제곱 뒤에다가 기울기 제곱 그 다음 뭐? 플러스로 연결하시고 여보세요. 됐지? 됐지? 오케이? 이거는 뭐 다를 게 없어. 그냥 공식 암기야. 공식 암기. 쌍곡선 들어볼게. 쌍곡선도 똑같다. 쌍곡선 내가 뒤에서 한번 다시 정리할 거긴 한데 아까 기울기가 m인 접선을 싹 그었어. 이쪽에서도 만들어지고 이쪽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겠지. 맞아. 맞죠? 그럼 똑같아.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이 있어. 지금 1일 때가 중요한 거야. 됐지? 그러면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다가 y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mx 플러스 n을 집어넣을 거지. 괜찮지? 그럼 여기가 mx 플러스 n의 전체가 나와. 제곱은 a제곱 b제곱이라는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지. 됐니? 그럼 여기서도 완전히 똑같이 판별식을 이렇게 넣을 거야. 판별식을. 그러면 n이라는 친구가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똑같아요. a제곱 b제곱 점. 뭐 적으라고? 뭐 적으라고? a제곱 b제곱 점. 됐지? 그 다음 a제곱 뒤에다가 똑같이 m제곱 곱해. 됐냐? 오케이? 돼요? 근데 얘는 쌍곡선이니까 얘가 뭘로 연결된다? 마이너스로 연결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개 공식이 교과서에 적혀있기 때문에 이 세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럼 여기다 정리 한번 해볼게.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졌을 때 다시 한번 쓸게. y는 mx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치고 됐니? a제곱 적고 뭐 적어? b제곱 적어? 됐니? 그 다음 여기 m제곱 곱한 다음에 뭐로 연결하면 돼? 마이너스로 연결한다. 얘도 외우시오. 익숙해져야 돼. 됐지? 돼요? 돼? 근데 쌍곡선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뭐일 때도 하나 외우시면 좋냐면 마이너스 1일 때는 공식이 좀 달라져요. 얘도 외우셔야 돼. 됐지? 얘는 달라지지 않아. A가 더 커도 A가 더 작아도 똑같아. 오케이? 하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에 부호가 달라질 수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쓰는 거야. 잘 봐. 여기다 쓸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들어가고, 됐지? 여기 상황에서는 b제곱 a제곱으로 바꿔줘야 돼. 마이너스는 b제곱 a제곱으로 바꿔줘야 돼. 괜찮아? 근데 똑같이 여기다가 m제곱은 무조건 a제곱에 들어간다. 그 다음 똑같이 마이너스. 이것까지 외워. 괜찮니?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거 3개 다시 한번 좀 머릿속에 좀 기억해보고 공식 적용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한번 쭉 하고 공식. 지금 내가 쌍곡선 하나를 딱 그렸거든. 근데 이 쌍곡선에 이 점근선의 기울기가 a분의 b죠. 근데 이 m이라는 친구가 ab 부분의 b보다 크다고 한번 가져오니까 그러면 이러한 직선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이러한 직선에서 지금 접선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여기서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 몇이야? 없지. 맞지? 근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냥? 무한대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점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작아지고 어디에 수렴하는 거야? a분의 b에 수렴하는 거지. 그럼 기울기가 a분보다 큰 지점이 존재하지. 그럼 이때는 접선의 방정식이 총 여쪽 몇 개 만들어지는 거야? 2개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음수 쪽도 생각해야 되니까 얘를 만족시키면 몇 개 만들어진다? 2개 만들어지지. 돼요? 근데 if m제곱이라는 친구가 완벽하게 a제곱과 b제곱이랑 같은 즉 점근선과 뭐한 친구? 평행한 친구라면 접선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죠. 왜 그러냐면 잘 봐라. 여기가 무한대지? 그럼 접선의 길이가 점점점 뭐가 돼? 커져 작아져? 무한대지. 이쪽에서 점점점 커지다가 어디에 수렴해? a분의 b에 수렴하지. 맞아? 그럼 접선의 길이가 딱 a분의 b가 되는 지점이 존재하지 않죠. 이 점근선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점근선이 몇 개 만들어지냐면 만들어질 수 없어. 오케이? 괜찮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보다 작아도 점근선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고 무조건 교점 생겨버려요. 2개가. 그래서 이 쌍곡선 내에서는 이 느낌을 하나 조금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m이라는 친구가 이 어떤 친구랑? 점근선의 기울기랑 배수 관계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쌍곡선 접선 나오면 살짝 좀 어려워져요. 괜찮니? 그러니까 이쪽으로 점점점 커졌다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좋긴 하죠. 됐지?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문제를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공식에. 뒤로 넘어가서 필수의 이제 14번 보이나? 14번 말고요. 기울기가 주어진 문제가 기울기 문제를 나왔군요.
유기문제가 없고 거기 보시면 11, 12, 13번 11, 12번 뭐야? 11, 12번 해볼까? 오케이? 이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 연립부 판별식 쓰지 말고 공식 대입해가지고 한번 풀어. 공식 대입해서 그림 그린 다음에 공식 대입해서 한번 풀어. 십 11, 12, 13번 다 해볼게요. 11, 12, 13번. PX에서 아니었어요? 공식. 어떤 거? 공식은 4PX 아니었어요? 아, 쏘리, 그치? 지금 접선을 구하면 범위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죠. 첫 번째 지점은 1이 되지. K값이 1일 때 접하지. 자, 다음 두 번째 친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일 때? 3일 때 접하고요. 다음 세 번째 친구는 여기가 4죠. 몇일 때 접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접한다. 괜찮니?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범위는 충분히 여러분이 계산이 되니까 이 공식 3개를 이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워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접점을 할 때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접점을 할 때. 미분할 줄 알지? 야, x제곱 미분한 거야. 이거 모르지 않지? 야, y제곱 y로 미분한 거야.
2y지? 이 정도 알지? 이것만 알면 돼. 어차피 내가 공식을 유도를 해줄긴 할 건데 유도 과정 자체가 연립부 판별식인데 내가 볼 때는 그 느낌보다는 이거를 뭘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게 좀 더 맞냐면 음함수의 미분법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게 좀 더 맞고 이게 진짜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교육과정이 기하가 너무 자주 바뀌거든. 다른 건 거의 안 바뀌어. 근데 기하는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는데 막 공간도형 벡터 사라졌다가 들어갔다가 이쪽에서 음함수의 미분법을 넣었다가 뺐다가 막 별짓을 다 해요. 교육과정에서.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가지고 이 친구를 기억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근데 공식은 내가 소개는 할 거야. 됐지? 혹시 음함수의 미분법 들어본 사람? 없어? 안 들어본 사람? 다 안 들어봤어? 그럼 천천히 할게. 잘 봐. 기본적으로 이런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알던 y는 fx로 정리할 수 있는 그냥 양함수 이렇게 불러. 됐지? 근데 이 친구를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잖아. 이런 함수 우리가 음함수라고 불러. 그럼 완벽하게 2차 곱상은 x와 y에 대한 관계식은 0 형태로 다 정리할 수 있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음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 근데 얘는 함수이 아니야. 타원 함수야? 쌍곡선 함수야? 포물선은 함수일 수도 있고 함수가 아닐 수도 있지. 다 함수가 아니지. 원도 함수가 아니지. 맞아? 그럼 다음과 같이 x와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내어지는 도형의 방정식을 음함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친구를 미분을 할 건데 이 친구의 미분의 원칙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만약에 ddx가 뭐야? ddx가 뭐야? ddx가 뭐에 관해서 미분하겠다는 거야? x에 관해서 미분하겠다는 거지. 맞아? 근데 여기에는 x라는 문자도 있고 무슨 문자도 있어? y라는 문자도 있지. 그래서 ddx로 미분했을 때 x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진행하시면 되겠고 이거 그냥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돼. 어차피 뭐 위적 투하면 나오거든. y는 뭘 붙인다라는 느낌으로 처리하는 거냐면 뒤처리를 붙인다. 어떤 뒤처리를? dy dx라는 뒤처리를 붙인다. 혹은 y'이라는 뒤처리를 붙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이게 원칙이야, 원칙. 이유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 야, 원방으로 한번 해볼까? 이거 너 다 내면 돼. 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루트 위에 전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싶어. 너네 어떻게 그려? 공식 썼지? 맞지? 어떻게 공식 썼지? 2x 플러스 y는 루트 5라고 공식 썼지? x1x 더하기 y1y는 알죠? 맞지? 맞지? 오케이? 그러면 이 위의 점에서의 이 친구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어. 그럼 뭘 할 거냐면 얘를 미분할 거야. 왜 그러냐면 미분 개수 자체가 뭐랑 매칭이 된다? 접선의 기울기랑 매칭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난 뭘 찾고 싶은 거냐면 dy dx를 찾고 싶은 거야. 이 dy dx가 뭐랑 매칭이 되니까? 접선의 뭐랑? 기울기랑 매칭이 되잖아. 이렇게 돼 있어? 되겠니? 그럼 이 친구를 x로 미분할 거야. 뭘로 미분할 거라고? x로 미분할 거야. 뭘로 미분할 거야? x로 미분할 거야. 그럼 얘 미분하면 뭐야? 2x. 얘 미분하면 뭐야? x로 미분 못하지? y로 미분해버려. 근데 얘는 뭘로 미분한 거야? ddy로 미분한 거지. 근데 난 뭘로 미분해야 돼? ddx로 미분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dx분의 dy를 붙여준다는 거지. 이 이야기는 이 ddx라는 것 자체가 이 d라는 친구가 미소한 길이잖아. 엄밀히 따지면 증분 델타 x라는 친구에서 이 델타 x를 점점점 0으로 보내면 이 길이 자체가 굉장히 미소해지는 ddx로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 어떤 느낌인 거냐면 어차피 나중에 해야 되니까 여기가 델타 x지.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친구가 델타 x분의 델타 y지. 근데 이 델타 x가 점점점 0이 가까워지면 이 기울기 자체가 이 접선으로 모인다는 걸 좀 알고 있죠. 맞아. 그럼 이 녀석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이 녀석이 기울기를 dy dx라고 쓰는 거잖아. 이 친구를 미소 길이분의 미소 길이로 나타내는 거야. 여기 굉장히 조그만 dx분의 조그만 dy의 기울기를 그냥 해석을 해버리겠다는 거지. 이게 1분의 x인 거잖아. 미가 뭐야? 완전 쪼개겠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 5 미분하면 몇이야? 5는 그냥 0이지 미분하면. 그럼 이 dy dx라는 친구가 기울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를 dy dx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y분의 x가 되는 거 괜찮은 거죠. 그럼 이 점을 대입을 해. 그럼 1분의 2, 그 다음 뭐가 나와? 마이너스가 나오지.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얻어낼 수 있다. 괜찮아? 괜찮아? 돼요? 돼? 그러면 한 번만 예시를 들어볼게. 한 번만. 그냥 내가 적어볼게. 잘 봐. 얘도 지금 음함수지. 그 다음 얘도 무슨 함수야? 음함수지. 얘도 무슨 함수야? 음함수지. 그럼 여기 위의 점 1, 마이너스 2, 여기 위의 점 루트 2, 루트 3, 여기 위의 점 3, 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찾아볼 거야. 그럼 잘 봐. 잘 봐. 같이 해보자. 이거 세 개는 적어봐. 세 개 적어봐. 같이 해볼 거야. 얘 y로 미분할게. 어떻게 돼? 2y지. 맞아? 근데 y로 미분했어. 근데 난 x로 미분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뒤처리 dy dx y 프라임 붙이는 거야. 여기까지 되면. 야! 그 다음 저 친구 미분하면 4가 나오는 거 돼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y 프라임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정리가 돼? y분의 2로 정리가 되는 거 괜찮은 거죠. 야! 근데 나는 뭐에서의 기울기 찾을 거야? 뭐에서의 기울기? y는 마이너스 2에서의 기울기 찾을 거지. y 자리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접방 만들어 볼래? 접방 만들면 어떻게 되지? y는 2배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뭐가 돼? x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괜찮은 거죠? 그다음 마이너스 2까지 붙여줘야지. 괜찮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이하씨 미분. 4분의 x 플러스 2분의 y 뒤처리 y로 미분했으니까 0이 되는 거 괜찮은 거죠. 여기가 돼? 그럼 이 친구를 뭘로 정리해주면 y 프라임으로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여기 2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뭐가 돼? 2y분의 x가 되는 거 괜찮은 거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 찾으려고 기울기부터 찾으면 y에다가 루트 3 집어넣고 x에다가 루트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루트 3분의 뭐가 돼? 루트 2 마이너스가 되는 거 괜찮아? 거기에다가 x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되니? 좀 이 아저씨도 해주시면 3분의 x 2x 다음 마이너스 4분의 y y 프라임은 0 y 프라임으로 정리해주면
3분의 2x에다가 4, 5, 8 거니까 3분의 8y 이렇게 되나? 그래서 기울기는 뭐가 되고 여기에다 3 집어넣고 8 집어넣으면 기울기 2가 되고 3,4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줘요. 괜찮아? 그래서 얘도 한 번쯤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내가 지금 일반화 시켜서 한 번만 봐볼게. 잘 봐. y제곱은 4px지. 맞아. 그럼 여기 위에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고 싶어. 괜찮아? 그럼 미분하면 y, 2y 프라임 괜찮아? 2y 프라임 괜찮아? 그 다음 미분하면 어떻게 돼? 4p 괜찮니? 미분하면 맞지? 그럼 y 프라임이 뭘로 바뀌는 거야? y 프라임 y분의 뭐가 돼? 2p가 되는 거 괜찮아? 이거 유도관을 안 적을게요. 그러면 기울기 자체가 뭐가 될 거냐면 y1분의 2p 되는 거 괜찮고, 그 다음 x 더하기 x1, 그 다음 뭐가 돼? 더하기 뭐가 돼? y1이 되는 거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양변에다가 y1을 곱해주시면 y1, y는 2p 뭐가 돼? 잠깐만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y 쓰자. 됐지? 2p 뭐가 돼? 이건 안 적어도 돼. 빼기 2px1 더하기 y1의 제곱되는 거 괜찮아? 돼요? 근데 이 y1의 제곱 자체는 여기 위에 적이니까 4p 뭘로 바뀌어? x1으로 바뀌지. 그럼 얘네들이 연립하면 2px1이 만들어지는 거 생각해.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냐면 2px 더하기 x1으로 유도가 돼. 얘가 적방이야. 알겠지? 오케이? 이거 연립 후 판별식 유도 과정은 나중에 국가에서 학교 선생님이 해주실 수 있거든? 안 해주실걸? 한 페이지 증명. 학교 선생님도 웬만하면 해봐? 외워? 이럴 거야 아마도. 근데 이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유도를 해주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라. 됐죠?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y1, y는 2px 더하기 x1.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과 같이 타원의 위의 점 x1, y1이 등장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a제곱분의 x1x 더하기 b제곱분의 y1, y는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괜찮니? 돼요? 그 다음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풀마 1이라는 다음과 같은 쌍곡선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1x 빼기 b제곱분의 y1, y는 풀마 1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위의 점을 할 때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이야. 첫 번째 거 x-x1 아니에요? 아니, x 플러스 x1. 잠깐만. 아까 읽듯이 안 했나? 이거 한 번만 적어보고 유도가 좀 한 번만 다시 적을게요.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죠. 오케이? 우리 이게 맞습니다. 됐나? 돼요? 굉장히 따분했죠. 맞지? 오케이? 근데 이걸 외우면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걸 외우지 말고 내가 적어준 이 방식 하나를 외워버릴 거야. 근데 이것도 기억해. 됐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유도를 했을 때 무슨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거냐면 중근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느낌이긴 한데 어떤 느낌으로 처리하는 거냐면 잘 봐. x제곱을 뭘로 쪼개? x로 쪼갤 거야. 이거 한 번 좀 들어봤나? 돼요? 돼? 그 다음 y제곱을 뭘로 쪼갤 거냐면 y로 쪼갤 거야. 됐니? 그 다음 x라는 친구는 뭘로 쪼갤 거냐면 2분의 x 더하기 x로 쪼갤 거야. 그 다음 y라는 친구는 다음과 같이 2y 더하기 y로 쪼갤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돼요? 그랬을 때 x 자리에 x1, y 자리에 y1, x 자리에 x1, y 자리에 y1 집어넣으면 적방이 그냥 바로 만들어져. 이걸 기억하면 끝나는 거야. 내가 장황하게 음함수 미분법, 미분하는 거 설명하고 공식 유도까지 적어줬지만 결론 나 이거 모르겠어? 이것만 외워도 돼. 하지만 이것까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됐니? 돼요?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쪼갤 거야? 이 친구 어떻게 쪼갤 거야? y, 그 다음 2p x 더하기 x로 쪼갤 수 있지. 만들어지지. 돼요? 돼? 그럼 이 친구 xx로 쪼개고 이 친구 y로 쪼갤 수 있지. 만들어지지. 됐지? 그 다음 이 친구 xx로 쪼개고 y로 쪼갤 수 있지. 만들어지지. 오케이? 이렇게 공식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친구에서 뭐 교사용 지도서를 봐도 2차 복수의 점수는 공식을 하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적혀있다. 이거는 그냥 교육과정의 공식인 거야. 유도과정이 조금 힘들긴 하겠으나. 됐니? 중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어느 거? 그럼 두 번째 식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이거? 여기를 뭘로 쪼갠 거냐면 2분의 x 더하기 x로 쪼갰지. 이 친구를 2분의 x 더하기 x로 쪼갰지. 그럼 여기 4p 곱하면 이렇게 곱해지는 거 돼야 돼. 그 다음 이렇게 x 더하기 x인데 여기다 x1 집어넣어. 괜찮아? 그럼 여러분 몇 번 문제 한번 적용시켜 볼 거냐면 필수예제 14번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팍 어려워졌나? 문제 풀면 쉬워요. 내용이 장황하긴 한데 문제 풀면 쉬워요. 미분하지 말고 한번 대입을 해봐. 대입으로.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잘 봐. 개쉬워. 잘 봐. y로 쪼개고 2분의 x 더하기 x로 쪼개는 거지. 맞아? y 자리에 뭐 집어넣어? 마이너스 2 집어넣고 x 자리에 뭐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얘가 적방. 돼요? 돼요? 돼? 선생님 이거 어떻게 유도해요? 중근의 아이디어 혹은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유도하면 돼요. 유도 과정을 학교 선생님께서 강조를 한다면 해주시고 아니면 안 해도 돼. 됐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적방이야. 끝이야. 그 다음 xx 쪼개고 y 쪼갰을 때 1이지. x에다 뭐 집어넣고 y 집어넣고 y에다 뭐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니까 적방. 끝이야. 근데 이게 왜 편하냐면 얘가 무슨 이동이 돼도
평행 이동이 돼도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오케이? 야, 예를 들어서 너네 원방으로 한번 할까? 보험 만들어지죠? 오케이? 원방 있어. x에다 1 집어넣으면 컴마 1 지나 0,1 지나죠. 그러면 이 원방에서 이거 위에 점의 접방 어떻게 찾아? 이거 너네 어떻게 찾아?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이거지. 위에 점이잖아. 아니 나 이렇게 적을게. 이렇게. 여기 위에 점이야. 맞지? 그랬을 때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찾아. 그럼 어떻게 찾아? 이거 공수잖아, 빙수. 어떻게 찾아? 안 찾아? 일단은 이거는 하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에 점이 등장하잖아. 무슨 점이 등장하나? 위에 점이 등장하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대입은 무조건 해. 대입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 이 2차 곡선에 대입하면 성립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K 값을 내가 원래 4에다가 K로 바꿔요. 이걸 찾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위의 점에서 내가 접선의 공식 썼는데 뭔가 실마리가 안 보여. 그럼 무조건 대입해봐. 알겠지? 여기까지 하면 돼. 됐지? 그 다음 원래 공통수학 과정으로 푼다고 한다면 길기를 모르니까 다음과 같이 이 점을 지나는 직방을 만들고 얘랑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이러면서 m의 값을 찾는 게 고등학교 방식이었지. 공통수학 방식이었지. 근데 이 친구를 어떻게 처리해도 되냐면 이렇게 처리해도 돼. x를 뭘로 쪼갤 거라고? xx. y를 뭘로 쪼갤 거라고? yy. 그 다음 x를 2분의 x 더하기 x로 쪼갤 거지. 그럼 바로 이렇게 돼야 돼. 그 다음 y를 2분의 y 더하기 y로 쪼갤 거지. 여기까지 돼야 돼. 나 플러스 4는 0 만들어지는 거 돼야 돼. 그럼 여기에 똑같이 x 자리에다가 0 집어넣고 괜찮아? y 자리에다 뭐 집어넣어? 뭐 집어넣어?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적어할까? 2를 집어넣으면 얘가 그 접선을 보여주게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위의 점을 할 때는 x를 xx, y를 yi, x를 2분의 x 더하기 x, y를 2분의 y 더하기 y로 쪼갠 다음에 대입해라. 됐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외부점이야. 근데 외부점은 공식이 있어 없어? 없어. 그 외부점은 얘하고 얘를 가지고 푸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얘가 굉장히 쉬워. 얘는 굉장히 쉬운 거야. 기울기를 할 때 공식으로 외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식이 가장 쉬워. 그리고 이게 출제 의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오케이? 근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생기거든. 맞지? 근데 이렇게 푸는 과정도 필요할 때가 있어. 얘는 언제 필요하냐면 문제에서 뭘 물어볼 때? 접점을 물어볼 때는 이 두 번째를 가지고 처리하는 게 좋아. 괜찮아? 하지만 나중에 너네가 미분이 조금 익숙해진다면 내가 봤을 때는 미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근데 지금 1번, 2번이 교육과정 내에서의 출제 의도가 될 거고 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너네가 좀 미적수를 조금 한 번쯤 뭐만 해봤다면 이 미분으로 푸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가져가. 알겠니? 오케이? 그럼 문제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점은 너네가 풀어볼 건데 15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
첫 번째 기울기를 m이라고 보면 어떻게 돼? y는 뭐야? mx 플러스 m분의 p인데 이 친구 절반이니까 3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무슨 선이? 접선이 얘를 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거냐? 포물선이 이렇게 생기고 접점이 외부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접선 두 개를 찾으라는 거야. 돼요 안 돼요? 그럼 대입을 하시면 2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m 더하기 뭐가 나와? m분의 3이 나오지. 그러면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3은 0이다. 여기까지 괜찮아 안 괜찮아? 그럼 따라서 m이라는 친구가 뭐 또는 뭐가 나와? 1 또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3이 나오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서 접선의 방정식이 하나는 x 플러스 3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진다고 찾아주시면 돼요. 괜찮니? 그래서 얘가 압도적으로 빠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만약에 이 문제는 아니지만 접점을 요구할 때가 생길 수 있다니까. 그럼 접점을 요구할 때는 접점을 미지수로 놓는 거야. 근데 얘는 미지수 하나지만 얘는 미지수가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이 풀려야 된다니까. 돼? 돼? 그럼 이 친구 어떻게 풀면 돼? 첫 번째, 무조건 접점이니까 여기 위를 지날 거지. 그래서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는 필연적으로 2차 곡선 내에다가 대입하는 과정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얘 안 쓰는 애들 있거든? 얘는 무조건 쓰고 들어가야 돼. 돼요? 돼요? 그 다음 접점을 할 때 공식 써볼게. y를 뭘로 쪼개? y로 쪼개고 x를 뭘로 쪼개? 2분의 x 더하기 x로 쪼갰지.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안 돼. 그럼 y 자리에다가 y1 x 자리에다가 x1 집어넣는데 얘가 몇 콤마 몇에 지날 거야? 마이너스 1,2를 지날 거지. 그럼 y 자리에다가 2 집어넣고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y1은 뭐가 돼? 6x1 빼기 1이 되는 거 괜찮아 안 괜찮아? 돼요 안 돼요? 이거 돼요 안 돼?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해서? 연립해서 x1, y1의 순서상을 몇 개 찾는 거야? 2개 찾는 거야. 됐지? 그럼 그 친구를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적방이 만들어진다. 두 번째 풀이. 괜찮아?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 1번, 2번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됐니? 근데 3번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뭐냐면 다음과 같이 기울기 m으로 미지수를 둬. 됐지? 돼요? 그 다음 그냥 연립 후 무슨 식? 판별식은 0을 처리하는 것도 계산이 빠르다면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 얘는 아주 그냥 일반적인 방식이지. 다 성립하는 거지. 근데 생각보다 이제 타원 쌍곡선과는 계산이 살짝 말릴 수 있거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장 편할 때가 많고요. 접점할 때는 얘로 무조건 가셔야 되겠고요. 접점 알고 싶을 때는 알겠지? 이런 일반적인 방식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 안 괜찮아? 오케이? 그럼 우리 깔끔하게 세 문제만 딱 풀고 쉬었다가 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 18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6, 17, 18 내가 더 많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할게. 지금 설명하면 너네 다 자, 힘들어할 것 같아서 16, 17, 18 풀어봅니다.
현 친구들은 앞에 것 좀 건드리셔도 돼요. 잠깐만. 좀 어떡한데. 타원. 가볼게요. 일단 16번의 정답은 2분의 6이지. 오케이. 이건 어떻게 찾았는지 이런 거 많이 봤었죠. 기울기가 몇인 적방을 찾아? 1인 적방을 찾고 그 적방과 주어진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되겠죠. 괜찮지? 이거 많이 봤던 문제라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17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17번. 그래서 지금 이 접선 문제는 앞에서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타원이라면 타원의 정의, 포물선이라면 포물선의 정의, 그 다음 쌍곡선이라면 쌍곡선의 정의랑 결합해서 물어볼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포물선이나 쌍곡선이나 타원 위의 점이 주어졌다면 초점이랑 준선이랑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정의를 사용하되
그 상황 속에서 접선이 그려지면 접선 공식 쓸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면 돼. 가장 실전적인 생각일 거야. 괜찮아? 그럼 일단은 그림을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타원을 그려낼 수 있죠. 그럼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몇이 되죠? 2루트 5고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5고 둘이 뺀 다음에 루트 취하면 되니까 초점은 4, 초점 마이너스 4. 이 정도 이제 빠르게 찾아야 돼. 됐지? 그랬을 때 여기 위에 함량 P가 있대. 근데 1, 4분의 1의 점이니까 여기 A, B가 있다라고 일단 설정하고 들어가자. 그랬을 때 뭐의 넓이가? 초점이랑 연결한 이 녀석의 넓이가 지금 뭐래요? 4루트 몇이래? 15라고 주어졌지? 그럼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 이 삼각형의 넓이를 찾고 싶어. 근데 완벽하게 난 밑변의 길이가 뭐라는 거 알아? 8이라는 거 알잖아. 그럼 얘가 높이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높이는 뭐가 돼야 돼? 루트 15가 돼야겠지. 됐니? 그럼 결론적으로 B가 뭐가 돼버리는 거야? 루트 15가 돼버리는 거지. 여기가 되냐 안 돼? 여기가 됐어? 근데 나는 A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를 찾으려고 기하 분석하는 것보다 그냥 뭐 이용하는 게 낫겠니? 대입할 수 있다. 위의 점 나오면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그럼 대입을 해주시면 36분의 A제곱 그 다음 더하기와 20분의 뭐? 15라는 친구가 1이죠. 맞아? 그럼 따라서 이 친구 자체가 뭐가 될 거니까? 4분의 3이 될 거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4분의 1이 돼야겠지. 그럼 따라서 A라는 친구가 뭐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결론적으로 위의 점이 몇 컴마 몇이 돼버리는 거야? 3 컴마 루트 15가 돼버리는 거지. 괜찮니? 되게 괜찮니? 이건 솔직히 말해서 그냥 타원 단독 문제죠. 그 상황 속에서 점 P에서 뭘 그릴 거야? 뭘 그릴 거야?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접선과 X축, Y축 만나는 점을 AB라고 했을 때 넓이를 찾으라는 거죠. OAB의 넓이.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뭐 활용해야 돼? 행식. 그러면 36을 XX로 쪼개고 그 다음 20이라는 친구를 YY로 쪼개되 앞에다가 접점의 좌표 3 곱하고 접점의 좌표 루트 15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여기가 돼야 안 돼요? 그럼 얘가 충분히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니까 정답 처리는 따로 안 하도록 할게. 그럼 정답 처리가 삼각형 OAB가 나오겠죠. 그럼 삼각형 OAB의 넓이가 8루트 15가 나옵니다. 괜찮니? 이거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그 다음 18번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지금 어떤 상곡선이 주어졌냐면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16분의 y제곱이 1이라는 쌍곡선이 주어졌어. 야, 좀 어려우면 나한테 그 뭡니까? 질문하고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 위의 점 A, B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A분의 K일 때 K 값을 찾으라는 거지. 맞지? 그럼 일단은 위의 점 등장하면 뭐 하고 들어가? 안 쓸 수도 있지만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하고 들어가? 대입하고 들어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쓸 수 있었어. 괜찮니? 돼요? 그럼 여기서 x절편은 y에다 0 집어넣은 거니까 뭐가 돼? a분의 9, 0이 되지. 그 다음 무슨 절편은? y절편은 x에다가 0 집어넣는 거지. 그럼 0, 뭐가 돼? 마이너스 b분의 16이 되는 거 괜찮아. 그럼 얘랑 얘랑 원점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인데 문제에서 a, b가 양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얘하고 얘 곱하고 해다가 절반치면 k가 되겠지. 그래서 89 뭐야? 72 이렇게 적용돼. 그래서 이거는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다고. 하지만 위점 나오니 얘는 그냥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 괜찮아? 키 어렵죠? 학생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내가 더 심한 개념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2차 합성 공간도형 하기 전에 좀 설명할 거고 공간도형은 개념이 생각보다 적어요. 근데 문제를 풀면 너네가 괴리감이 좀 많이 될 거야.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첫 시간에 내가 2차 합성 좀 얘기를 하겠고 공간도형 들어가면 이거랑 완전히 내용이 별개예요. 이거 몰라도 충분히 공간도형을 따라올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스트를 40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테스트를 40분.